중소형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매도 주문이 거세지면서 지수는 5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8월 초 이후 최저치 기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장주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CJ E&M, 파라다이스, 동서, 다우 및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는 코스피 시장으로 교체 매매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닥 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걸까요? 투매가 일어난 업종부터 눈여겨봐야 할 업종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자, 코스닥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미국 반도체 업종의 주가도 지금 급락을 했어요. 과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또 알아보겠고요. 공포지수, 빅수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시장이 급락하면 항상 빅스 자체가 이제 변동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위로 튀어도 변동성이고 아래로 튀어도 변동성이지만 네. 그 빅스를 구성하는 그 변동성 계산 공식을 보면은 그 하락할 때 그 영향력을 더 빅스 지수에 많이 주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뭔가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빅스는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그 항상 이제 뭐 빅스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뭐 불확실성이나 공포도 정점에 이르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제 타이밍에 맞아 들어간 적은 못 봤어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코스닥을 얘기를 할 거고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그 투매성 물량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대응 차원에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지수 절대 레벨은 사실은 우리한테 크게 뭐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네. 시장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또 지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 거래소가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코스닥에서의 자금 이탈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여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도 그 코스피 자체가 방향성을 못 잡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네. 계속해서 그나마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잡겠다는 심정으로 기관 자금이든 개인 자금이든 주인이 있는 주식, 되는 주식 쪽으로 자꾸 개별 종목 쪽에 대한 수급 집중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또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지수의 저점을 확인을 하는 작업은 이게 거래소로 이제 자금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동할 만한 그 사인을 저희가 또 찾는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 같이 좀 그렇게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미국발 반도체 업종의 주가 급락, 요거 관련된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이크로칩에 대한 그 실적 전망에 대한 쪽 때문에 그랬죠. 네. 지금 이제 그 분기 실적에 대한 쪽을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네. 재밌는 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이제 MCU라고 해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칩은 이쪽에 비중이 높은데 이걸 이제 반도체로 엮어서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칩의 조정 이유를 보니까 중국 재고 조정 과정에 의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제프리 증권에서는 야 그 재고 조정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상당히 평상시 그 평균보다 상당히 마일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악재 아니다라고 한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 전체가 좀 그 싱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야 마이크로칩은 이쪽 그 가전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는 상관없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우리 투자 의견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 쪽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재고 조정 사이클 과정에서 나왔던 오류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쪽으로 번졌다. 오늘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SK 하이닉스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지 차장님요? 기본적으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이름만 비슷해도 빠지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이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 오른 종목 우리 시장에서 그 다음날 다시 그대로 오르고 미국 시장에서 빠진 업종 또 그대로 그 다음날 빠지고 이렇게 연동이 계속 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미리 선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보시면 그래도 모바일 게임주들은 그래도 출중한 종목이 좀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뭐 덜 빠진 종목들도 있고 뭐 오늘 빨간불을 낸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 한빛소프트 보고 기절할 뻔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지금 오늘 5번째 상한가를 가내만에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뭐 기반으로 해서 거의 세력성의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별 종목들이 하나씩 나타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종목, 스타 종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코스닥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네요. 네. 근데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시장 자금의 전체적인 성격상 거래소를 들어올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자문사들 위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거래소와 뭐 코스닥을 다 통틀어서 나타났었던 흐름인데, 오늘만 놓고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일정 부분 좀 이익 실현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코스닥에 대해서 기관 매도가 거의 500억 가량 늘어나는 걸 확인했는데 막판에 한 300억까지 확 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니다 싶은 건 다시 되살쓸 수도 있겠죠. 사실 코스닥은 투매를 일으키기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거든요. 맨날 광고 방송 보시면 무슨 론, 뭐 이렇게 해서 신용 뭐 있잖아요. 5배까지 뭐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장중에 투매가 많이 유발되는 게 그런 식으로 물량 쏟아지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막판에 200억가량을 다시 또 되산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확인을 해보신다라면 그나마 보니까 네. 실적이 되는 업종들이었다. 컴투스 강한 거 보니까 컴투스 3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상당히 크게 알려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네. 의료기기 쪽들도 다 실적 좋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을 믿고 붙들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로 이동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항상 극과 극은 통한다고 둘 사이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면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관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연기금을 통해서 손절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서 되사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카버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은 좀 기관에서 좀 사줬고, 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SK이노베이션, GS 이런 것들도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 좀 많이 샀어요. 특히 뭐 건설 업종도 일정 부분 기관이 좀 받아줬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이 깊었던 종목들, 조선주도 뭐 오늘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은 기관 매수세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본다라면은 낙폭 과대주 쪽으로는 일정 뭐 쇼커버성의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는 좀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은 조금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3분기 실적이 되는 업종과 종목들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유지는 해주더라. 이런 쪽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산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제가 입장이라면은 보유 쪽의 입장이지 추격 매수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기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또 다시 손바닥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굳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에 대한 인덱스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V자 급반등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LMCI 인덱스 지난주였죠. 그 연준에서 발표한 레이버 마켓 컨디션스 인덱스라는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표를 보게 되면 주황색 선에서 맨 오른쪽에 약간 누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했으니까 올라오겠으나 여전히 저는 이제 코스닥 거래소라고 이제 구분하라기보다는 중국 오히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과 없는 기업들 이렇게 좀 분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투자 이런 베팅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 또 국내 코스피 기업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후황통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라면 굳이 국내에 있는 화학주 조선주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있는 조선주 화학주 이쪽을 오히려 투자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기 때문에 후황통을 두고 나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급락한 원인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동안 고평가됐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에 대한 좀 계속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평가 논란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센티멘탈이 망가지다 보니까 기관들도 자기 시전을 하고 가자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 또 나타났을 거고 또 그러나 이제 이 중에서도 또 옥석가리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화장품 주식들 나올 거고요. 카지노 주식들 또 올라가는 카지노 주식이 또 나올 거고요. 이런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이 다 빠졌죠. 그래서 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실적을 이렇게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사실 최근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워낙 네. 강했습니다. 그 뭐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죠. 그 결국에는 그 아무리 이제 실적적인 그림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해서 끌고 왔었던 기업들이지만 네.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 중에 뭐 정리할 거 없나, 현금 만들 거 없나 보면은 사실 오른 거 파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것들 자금 이탈해서 다 어디로 갔나 보면은 뭐 배당주 펀드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 자문사들, 중소형 자문사들이 운용하는 그 일임형 랩 같은 자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몰캡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 주체들이 하나둘씩 뱉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파장을 또 만들어내기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사실 며칠 동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장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에 관한 내용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하한가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요. 그 전 세계 비메모리 메모리 통틀어서 그렇게 우리가 바로미터로 삼을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지금까지 언급을 했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그 나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6%가량 빠지면서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였었는데 마이크로칩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제 그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에 국내 시장에 이런 뉴스들이 좀 과대포장돼서 엎어진 격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뭐 비메모리 시장 자체는 그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내년 반도체 부분 신규 투자 이런 주제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치킨 게임으로 뭐 누가 투자 늘리면은 뭐 다 같이 또 몇 년 동안 아무래 배골고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 뭐 박진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급락을 이용해서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 측면이겠죠. 증설을 보시면서 이거는 증설이 시작됐구나라는 트라우마에 계시는 분들은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실 거고 네. 삼성전자가 15조 6천억을 들어서 신수종 사업으로 반도체에 대한 쪽을 강화한다. 이거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할 텐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요. 중소형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탄 걸까요? 아니면 뭐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지 요거 세 분 의견 듣고 싶은데요. 딱히 왜 눈치를 보실까요? 이거 블라인드 토크 할까요? 말씀하시죠. 네. 아니 중소형주도 중소형주 나름인 것 같아요. 이미 서서히 조정에 들어간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네. 들어가서 피부에서 체감적으로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미 카지노 종목들은 이미 얼마 전부터 많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그다음에 음원 관련주 그다음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박살났고 오늘 이제 화장품 들어갔고 이런 식이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순서적으로 올랐던 만큼 또 순차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옥석은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가격적인 조정은 일정 부분은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달렸던 만큼 빼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종목들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보다 너무 앞서 달린 종목들은 실적에 맞게 일정 부분 좀 빼줘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각 업종별로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순차적인 조정은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등할 때를 보유하신 분들은 잘 노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승훈 대표님 제가 말씀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건 중국 내수 소비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기댈 수 있는 게 뭐 물론 국내 내수 소비도 살아나면 더없이 좋겠지만 중국에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 그러니까 인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돌리면서 벌어놨던 돈들, 그것들을 이제 쓰는 상태잖아요. 네. 이제 써야 되고 써서 내수를 부양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구조가 이제 중국의 구조라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붙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만이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미리 달린 기업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 한번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오리온 같은 경우 네.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더니만 너무 먼저 많이 갔었죠. 네.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 또 다시 평행선을 긋는 구간이 종목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냥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더 땡겨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분들에게는요? 저는 일단은 그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시나리오를 갖다 붙인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한번 이제 충분히 반등에 대한 쪽 나온다.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가 뭐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여성들의 지금 화장품 사용액이 국내 여성들의 맥스로 잡아줘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한 쪽은 앞으로 6배 아니면 10배 이렇게 가까이 이제 커질 시장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모멘텀 주식들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3년도 이후로 사실은 우리 국내 시장은요, 시장을 리딩하는 종목들이 이름만 바뀌었지 다 중국주입니다. 2007년도, 6년도, 5년도 그때도 사실은 조선주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그것도 중국 관련주거든요. 네. 중국 수출이 늘어나서. 근데 지금 화학주도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서 갔던 거고요. 지금은 중국이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는 수출 드라이브가 아니라 내수 드라이브로 가니까 중국 내수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로는 우리 시장은 이미 10년 이상 됐다. 중국에 오리엔트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됐다라는 것이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20년 이상도 계속해서 중국에 오리엔트되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지금까지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던 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성장이 이번 급락으로 해서 방향을 바꾼다. 이거는 사실 지금 좀 이렇게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데자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연초에 저희가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크게 없을 때 우리가 성장성을 어디서 찾을까에 대한 해답을 줬던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입니다. 넓게 보면은 뭐 컨텐츠까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시장, 정말 이제 그 모멘텀들이 살아났을 때 달리는 시장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할 종목들을 미리 사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조정 구간에서 살아남고 다시 그 원래 진행했었던 방향의 궤를 다시 맞추는 기업은 이제 다음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서 뭐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변동성이, 종목 변동성이 10% 이상 나오는 종목이 수두룩한 시장이죠. 그 또 이렇게 투매성 물량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오늘 사냐, 내일 모레 사냐가 벌써 평균 단가 자체가 이제 몇십 %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시장은 조금 더 거래소로 대응했을 때 편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우리가 또 반등의 포인트를 찾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하고는 또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그 옥석 가리기, 사실 이게 말이 옥석 가리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그 원칙을 좀 가지고 그 제한된 유니버스 안에서는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볼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 코스닥 얘기가 나와서 아까 시청자분께서 또 소리바다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요. 어떤 뭐 관련 얘기 하셨나요? 소리바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음악 저작권 협회하고 네. 이제 그 상당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은 지금 이미 그 밀크뮤직 자체가 유료화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저작권협회하고 어떻게 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당분간 무료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료화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이 그때서 더 개선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만약에 삼성이 유료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파급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KT뮤직이라든가 네오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쓰셨던 분들이 굳이 뭐 돈을 또 내가면서까지 밀크뮤직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에 고객을 모객하는 데 있어서 이 무료화라는 부분을 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음원 관련주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소리바다는 괜찮을 수는 있겠으나,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KT뮤직이나 이쪽이 좀 네. 더 낫지 않을까. KT 로엔 같은 뮤직. 경우도 로엔
그 시니어즈인가요? 근데 무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아마 그 밀크뮤직에 대한 저작권 협회와의 그 결과를 보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폰으로 좀 한정이 네. 되어 있잖아요. 네. 제 LG 폰인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네. 통신사랑 좀 관계가 져져야 되는데 네. 핸드폰에 딱 귀속이 되다 아, 보니까 그런 제한이 문제가 좀 더 되는구나. 협소해지고 가격 경쟁이라든지 왜냐하면 무료였을 때랑 또 다 네. 가격을 받게 되면 다른 데도 다 돈 받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네.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네. 오히려 지금 음원 관련해가지고 조금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네. 지금 최근에 로엔이라든지 KT뮤직 그 소리바다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사실 뉴스에 일일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번 그 이벤트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연초부터 우리가 강하게 외쳤었던 음원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수익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이제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너도 나도 무료 사업까지 꺼내들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시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코스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날이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에이블 CNC는 또 짧게 한마디 해주실 분 있을까요? 에이블 CNC가 사실 오늘 그 굉장히 좀 오늘 한가 기록하고 끝났는데 그렇죠. 네. 얼마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막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에이블 CNC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유일하게 못 오른 화장품주다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쏠리다 이제 결국에 안 되는 것부터 부러지는 거에 좀 대표적인 좀 피해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근에 에이블 CNC 매매하신 분들은 그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의 시장이 좀 그런 성격이 심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내수주를 이제 분석을 하실 때도 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요코가 사갖고는 이게 매출 얼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쿠쿠전자도 최근에 올라갈 때 보게 되면 그 기반 베이스가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MK 트렌드라든가 대현이라든가 아니면은 MPK 같은 경우 오늘도 MPK는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 본토에서 매장을 열고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콜마홀딩스하고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하고 아모레는 중국에서 직접 가서 사업을 하죠. 네. 근데 에이블 CNC나 이런 뭐 나머지 기업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로 놓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과거에는 처음에 너도 나도 요코가 산다라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네. 중국 본토 내에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애들 그런 쪽으로 좀 한정해서 보셔야지 네. 그냥 야 이거 중국주래라고 해갖고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에이블 CNC는 세일도 네. 많이 해요. 제가 네. 지나갈 때 보면 항상 세일을 해요. 오늘 사장님 컨셉 세일 네, 많이 왜냐하면 강조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모르는 브랜드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중저가 브랜드 잘 상당히 모르겠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네. 잘 모르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는 이제 LG 생활건강을 네. 등에 업었고 뭐 에뛰드라든지 인디스프레이 이런 거는 이제 아모레를 이제 등에 업고서 네. 이제 중국에 직접 이게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거는 OEM 뭐 이런 거 상당히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공장도 중국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과 아까 말씀 잘해준 대로 비교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했던 거는 에이블 CNC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죠. 오늘 코스닥에 대한 얘기 또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략들 좀 찝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한마디씩. 뭐 계속해서 사실은 뭐 전략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왜 빠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도 사실 대강이나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겹게 괴롭혔던 그 달러 인덱스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었고 원엔 재정 환율도 1,000원대로 복귀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심리적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심리적인 지지선까지도 지수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괴롭히는 거리들이 점점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에서 지수는 밀릴 대로 밀리고 가격 매력은 올라오는 시장이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는 저희는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굳이 따지자면 물리더라도 사서 들어가서 물려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일단 15일 중요한 날이고요. 드라기 총재 연설도 있고 우리나라 뭐 금통위도 있기 때문에 15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물리는 건
언제든지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정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에 자신이 없으시다라면 그쪽이 오히려 좀 더 지금은 좀 마음에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님요. 저는 뭐 제갈공명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풍이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조만간 곧 동남풍은 불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여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문자로 오늘 네. 개미들 허리가 부러졌네요. 힘 좀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다 같이 아주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한번. 그래 힘이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동반 하락에 관한 얘기 뉴스 꼼책으로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토킹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2%를 차지하신 이승원 대표님이 오늘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클로징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아이스크림 안 주나요? 아직 할게요.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센티멘털이 공포감으로 가득 찼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이 곧 임박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정보를 과감하게 벗겨보는 고강도 리얼 토크 성공투자 꼼꼼 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 분의 든든한 전문가 여러분과 찾아올 거고요. 저는 MC 조영주였습니다. 내일도 성공투자 꼼꼼 체크 함께 해주세요.